안녕하세요. 팩토 토이 사이언스 토토쌤입니다. 오늘은 놀아봐요 재미팡팡 1호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재미있는 교구를 가지고 우리가 과학 실험을 하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파트 3은 액체의 성질이에요. 우리 친구들 액체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오늘은 액체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액체를 이용해서 측정해 보는 내용으로 실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1번 Y부터 읽어볼게요. 자, 아래쪽 토토쌤이 읽어보겠습니다. 물병에 물을 컵에 따라 보세요. 우리 친구들 따라 본 적이 있지요? 네, 물 마실 때요. 물병과 컵의 모양이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물병에 있는 물을 컵에 따랐다고 해서 물병의 모양이나 컵의 모양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물은 모양이 어떻게 되었나요? 물은 물병에 담겨져 있을 때와 컵에 담겨져 있을 때 모양이 맞아요. 물병에 담겨져 있을 땐 물병 모양, 그리고 컵으로 옮겨지면 이렇게 컵 모양으로 달라져요.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물과 같은 액체의 성질에 대해서 오늘 토토쌤과 함께 알아볼 거예요. 물은 바로 액체죠.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렇게 물과 같이 따르는 컵에 따라 모양이 변화하는 액체의 종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늘 마시는 시원한 물도 있고요. 그리고 주스도 있고 그리고 우유, 요구르트, 맞아요. 그리고 엄마가 끓여주신 맛있는 콩나물국의 국물도 액체죠. 국 그릇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져요. 모양이 이렇게 담는 그릇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액체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액체는 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 지금 비가 내리는 모습이 있잖아요. 비로 액체로 떨어졌다가 그리고 온도가 높아져서 열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기체로 변해요. 이렇게 열 에너지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액체였다가 기체였다가 또는 얼리면 고체, 얼음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모양, 모습이 달라지는 것도 바로 이 액체의 특징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떤 실험을 하게 될까요? 자, 두 번째 What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이사이언스 안에 어떤 과학 실험 교구가 들어있었어요? 꺼내볼까요? 자, 여기 이렇게 길쭉한 눈금 실린더, 그리고 이렇게 컵 모양처럼 생긴 비커가 있고요. 그리고 준비물 봉투 안에 이렇게 붉은색 색소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눈금 실린더, 비커를 이용해서 액체의 양을 측정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실험을 먼저 진행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액체들 선생님이 준비해 봤어요. 자, 이쪽에 세워 놓을게요. 자, 먼저 우리가 늘 마시는 물, 생수 준비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좋아하는 주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수업 끝나고 마시는 오렌지 주스도 있고요. 또 기가 쑥쑥 크게끔 마시는 우유도 있어요. 또 우리 친구들 얼려 먹을 때 좋아하는 야구르트도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액체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여기 보면 담겨져 있는 그릇의 모양들이 모두 다르죠? 이렇게 액체는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습이 변하게 돼요.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액체의 양을 측정해 볼 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마시는 이 액체류들에도 양이 적혀져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한번 찾아볼게요. 주변에 이런 생수병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기
생수병에는요, 양이 어디 적혀 있지? 이렇게 보니까 여기 먹는 샘물 옆에 500 하고 ml 밀리리터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 생수는 500ml의 양만큼 물이 들어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주스는요. 어디에 적혀 있는지 살펴보니까 여기 아래쪽에 여기도 500ml 그래서 500ml래요. 그래서 이 주스와 생수는 양이 같은 거겠죠. 그리고 여기 오렌지 주스는요. 어디에 양이 적혀 있나 찾아보니까 여기 180ml 그래서 이 주스의 양, 이 액체의 양은 180ml라고 적혀져 있고요. 우유는 아래쪽에 우유 200ml라고 적혀 있네요. 그래서 이 우유는 이렇게 보면 주스보다 작지만 양은 200ml, 주스는 180ml로 우유에 들어있는 액체의 양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많은 순서로 이렇게 순서를 바꿔볼까요? 자, 그리고 이 작은 병의 야구르트는 어디 양이 적혀 있는지 찾아보니까 여기 아래쪽에 65ml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자, 가장 양이 적죠? 500ml, 500ml, 200ml, 180ml. 이거는 65. 그래서 선생님이 양이 많은 순서대로 한번 놓아보았는데요. 담겨져 있는 그릇은 사실 주스가 더 커요. 그렇죠? 하지만 이 우유팩이 더 이렇게 크기, 아래쪽이 더 두껍기 때문에 더 많은 액체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액체의 양을 이야기할 때는 ml이라고 쓰고 밀리리터라고 읽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액체를 측정할 비커나 눈금 실린더에도 다음과 같이 눈금과 함께 ml, 밀리리터라고 적혀져 있어요. 비커는 보면 50, 100, 150, 200, 250ml 이쪽으로 250ml까지 액체의 양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대쪽을 보면 50, 100, 150, 200, 250, 300 그래서 반대쪽 눈금으로는 300ml까지 액체의 양을 측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금 실린더를 살펴볼까요? 눈금 실린더는요. 와, 눈금이 비커에 비해서 굉장히 촘촘하고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커와 눈금 실린더 중에서는 이 눈금 실린더가 더 정확하게 액체의 양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위쪽을 보니까 100ml까지 적혀 있죠. 그래서 눈금 실린더로는 액체의 양을 100ml까지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액체의 종류들, 그리고 액체의 양을 측정하는 밀리리터의 단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액체의 양을 측정할 과학 실험 도구인 비커, 눈금 실린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왓 교재에 있는 것처럼 색소물을 이용해서 비커와 눈금 실린더에 똑같은 양의 물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물 준비해 주고요. 책이 젖지 않도록, 물 쏟지 않도록 주의해서 실험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100ml만큼 넣을 거니까 비커에 여기 100이라고 쓰여진 데까지 우리가 색소물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색소를 잘라서 먼저 조금만 넣어 볼게요. 색소가 굉장히 많이 제공이 되는데요. 아주 조금, 우리 친구들의 새끼 손톱의 반의 반만큼만 넣어도 빨갛게 우리가 색소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은 조금만 조절해서 넣어주세요. 자, 색소 툭툭툭
조금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물을 100ml. 눈금이 어디라 그랬죠? 여기 100까지. 자, 토토쌤도 이렇게 눈 높이와 눈금의 높이를 맞추어서 재주는 게 좋아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을 100ml만큼 넣어줬어요. 자, 우리 친구들 잘 보이나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눕히면 양이 달라지니까 자, 이렇게 탁 놓고 이 높이와 나의 눈 높이가 같게끔 이렇게 낮추어서 눈금을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눈금을 읽어서 100ml만큼 비커에 채워봤고요. 자, 이번엔 눈금 실린더에도 한번 채워볼 건데요. 자, 눈금 실린더에도 색소를 조금 넣고요. 아니면 큰 그릇에 색소물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리고 그 액체를 옮겨 담아도 좋겠어요. 자, 눈금 실린더에도 100ml만큼 물을 채워주었어요. 이렇게 액체를 우리가 비커와 눈금 실린더에 같은 양 100ml만큼 넣었는데요. 어때요? 똑같은 양인데 비커는 이렇게 옆쪽에서 보면 이렇게 아래쪽이 담는 그릇의 아래쪽이 넓기 때문에 높이가 낮죠. 그런데 눈금 실린더는 어때요? 좁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좁죠. 좁기 때문에 같은 100ml인데도 이만큼 그렇죠? 키가 높이가 훨씬 높게 이렇게 같은 양의 액체를 채워볼 수가 있었습니다. 같은 양을 측정할 수 있었지만 눈금 실린더에는 눈금이 더 촘촘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액체의 양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세요. 3번 플레이입니다. 자, 무게는 저울로 측정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내 몸의 무게를 알아볼 때는 체중계, 저울로 알아봤을 거예요. 그렇다면 액체의 종류인 물의 양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었죠?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실험했던 것처럼 액체의 양은 부피는 다음과 같은 비커나 눈금 실린더로 측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커보다는 눈금 실린더로 더 정확한 양을 측정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비커에 100ml만큼 색소물을 채웠는데요. 정말 정확하게 100인지 눈금 실린더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여기 100ml만큼 채운 색소물을 눈금 실린더에 조심조심 흘리지 않게 옮겨 보겠습니다. 선생님 옮겼어요. 우리 친구들도 잘 옮겼나요? 네. 이렇게 옮겼는데 우리 친구는 어때요? 딱 정확하게 100ml가 맞나요? 토토쌤은 100에서 작은 눈금 2칸이 부족해요. 100에서 이만큼 부족하니까 사실 눈금 실린더로 측정해본 이 액체의 양은 100ml가 아니고 98ml였네요. 이렇게 비커보다는 눈금 실린더가 훨씬 더 정확하게 액체의 양을 측정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비커에 담았을 때는 아래쪽이 넓기 때문에 그쵸? 요만큼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이렇게 눈금 실린더에 담았더니 아래쪽이 좁기 때문에 이렇게 긴 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액체는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변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정확하게 100 맞췄나요? 네, 100을 정확하게 맞췄다면 우리 친구들이 정말 실험을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자, 4번 싱크 부분입니다. 비커와 눈금 실린더로 액체의 양을 측정하는 놀이를 해볼 거예요. 우유나 주스의 양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액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렇다면 색소물 버리고 우유나 주스의 양, 우리 비커나 눈금 실린더로 정확한지 한번 측정해 볼게요. 앞에서 우리가 액체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함께 살펴봤던 요구르트, 그리고 오렌지 주스의 양을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은 무엇으로 측정해 보고 싶어요? 두 개 다로 한번 해볼까요? 먼저 요구르트의 양부터 우리 같이 측정해 볼게요. 요구르트는 여기 용기에는 65ml라고 적혀져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비커에 요구르트를 담아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요구르트 용기 모양으로 액체가 담겨져 있지만 비커에 담으면 비커의 모습으로 달라지겠죠. 자, 담았어요. 자, 남지 않게 조심조심 탁탁 털어서 자, 요구르트 담았고요. 담아서 자,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눈높이를 자, 이게 눈이라면 이렇게 눈금만큼 낮춰서 이렇게 수평인 상태에서 눈금을 읽어주는 게 좋아요. 비커에 65ml 요구르트를 넣었더니 자, 여기에는 보면 50, 100 이렇게밖에 숫자가 쓰여져 있지 않죠. 그래서 보면 50보다 조금 위고요. 100과 50 사이 눈금보다 아래예요. 그래서 50보다는 많은 양인 건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65ml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눈금 실린더에 요구르트 액체를 옮겨 볼게요. 자, 눈금 실린더는 우리 친구들 지금 같이 보고 있죠? 보면 자, 10부터 쭉 따라 올라가면 60이 있고 60부터 70 사이가 10칸으로 나누어져 있고 여기 이렇게 O 부분도 눈금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65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텐데요. 한번 옮겨 담아 볼게요. 남지 않게 옮겨 담았고요. 자, 눈높이를 낮춰서 자, 수평하게 해서 보니까 우와, 눈금 실린더에서는 65 눈금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르트 양이 65ml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자, 이번엔 주스의 양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렌지 주스에는요, 용기에는 이렇게 180ml라고 적혀져 있었어요. 그렇다면 눈금 실린더는 100ml까지밖에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주스는 눈금 실린더로 측정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눈금 실린더에는 주스를 넣어볼 수 없으니 우리는 비커에 주스를 옮겨 담아 보겠습니다. 자, 맛있는 오렌지 주스 180ml 맞는지 우리 비커로 측정해 볼게요. 짜자잔. 이렇게 부었어요. 남지 않게. 자, 부었더니 어때요? 200보다 아주 조금 아래에 눈금을 가리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 오렌지 주스는 200ml가 조금 안 되는 양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액체들을 우리 친구들과 투투쌤과 함께 측정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액체를 찾아서 우리가 스티커 붙여볼게요. 자, 우유, 연필, 가방, 물, 운동화, 음료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액체는 무엇인가요? 흐르고 또 담는 그릇에 따라 모습이 변하고, 그쵸? 자, 어떤 것들이 액체죠? 그래요. 우유, 물, 음료수가 액체예요. 그러면 팡팡 1호 스티커 준비해서 액체인 우유와 물과 음료수에 스티커를 붙여 주었습니다. 자, 다음 5번 스팀으로 가볼게요. 자, 물질의 상태. 자, 물질의 상태에는 물을 기준으로 해서 물은 액체, 물이 얼면 단단한 얼음,
고체가 되고요. 그리고 물이 뜨겁게 끓을 때 나오는 하얀 수증기, 그건 우리가 기체라고 해요. 그래서 물질의 상태에는 고체, 액체, 기체가 있고요. 액체의 성질 우리 알아보았고 액체의 양을 비교해보면서 측정해보는 활동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양한 액체를 준비해서 액체의 종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하면 좋겠고요. 또 눈금 실린더와 비커를 이용해서 액체 양도 정확하게 비교해서 측정해 보도록 하세요. 토이 사이언스 플러스 실험입니다. 자, 우리가 파트 3에서 눈금 실린더와 비커를 이용해서 액체에 색소물을 넣어서 실험을 진행했었는데요. 또 액체의 성질도 알아보고 정확한 액체의 양도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측정했어요. 자, 우리 추가 실험에서는요. 액체의 온도에 따라서 색소물을 만들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찬물에 색소를 넣어서 색소가 퍼지는 모습을 관찰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뜨거운 물에 색소를 넣어서 뜨거운 물 안에서 색소물이 어떻게 퍼지는지 비교해 보는 실험 추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찬물을 준비해 볼게요. 자, 액체 양은 이제 상관이 없고요. 액체의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색소물이 퍼지는 정도를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찬물을 넣어 주었고요. 색소를 우리 친구들 새끼손톱에 반에 반만큼 넣어 볼게요. 자, 위에서 보이니까 색소가 어떻게 퍼지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어때요? 와, 빨갛게 색소물이 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찬물에서는 이렇게 지금 보면 위쪽에서 빨갛게 보이지만 아래쪽에 색소가 가라앉아 있는 거 보이나요, 우리 친구? 네. 그래서 찬물에서는 색소가 조금 천천히 녹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뜨거운 물에서는 어떻게 색소가 퍼지는지, 녹는지 비교 실험해 보겠습니다. 뜨거운 물은 따뜻한 정도로 준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손 데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따뜻한 물을 넣어 주세요. 자, 그리고 색소를 아까처럼 조금만 넣어 볼게요. 자, 어떻게 찬물과 뜨거운 물에서 색소 녹는 정도가 다른지 비교해 보세요. 자, 어때요? 우와. 찬물에서보다 뜨거운 물에서 이 색소가 훨씬 더 빠르게 퍼지고 빠르게 녹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액체이지만 어떠한 가루를 넣어서 녹일 때 뜨거운 물이 찬물에서보다 훨씬 더 빠르게 녹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나 누가 커피를 마실 때 어때요? 커피 가루를 찬물에 넣었을 때보다는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 훨씬 더 잘 녹는 걸 볼 수가 있죠. 설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액체의 종류는 같지만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색소를 넣었을 때 녹는 속도가 다르다는 거 비교 실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토이 사이언스 재미팡팡 1호 파트 3 수업이었습니다.